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킬러라고. 트럼프는 2015년 원래는 일본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80년대 미국 경제가 무너진 거, 중산층이 무너진 게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5년 대선 출마했을 때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전 2000년대부터는 계속 중국을 비판했어요. 제가 2011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때도 중국 비판에 올인했죠, 트럼프가. 2015년부터는 계속 중국 때리기를 했고 실제로 1기 때 때렸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진 않았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삼선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마지막 임기다 생각을 하면서 중국만큼은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 중국하고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끊어야 된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트럼프가 결국엔 중국하고 모든 거래를 끊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전체 GDP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예요. 전 세계 GDP에. 근데 이제 중국이 18, 19%까지 치고 올랐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 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동층이 무너지고 러스트벨트가 형성되고 미국의 마약 문제, 노숙자 문제까지 중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한국 한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를 진정을 통해서만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145% 관세 때린다. 백악관이 그 공개한 무역 파트너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 여기 행정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41% 포인트 올린 125%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취임 이후 중국산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았죠. 미국의 노숙자가 많은 이유가 펜타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삼페타민하고 뭐 히로뽕 문제도 있고요, 미국에. 어쨌든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대중 관세가 도합 145%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발효를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 중국하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모든 국가가 거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도 고의적이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그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를 고의로 퍼뜨렸다. 미국 대선이 그래서 선거법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특히 경합주들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계속 난리죠. 뭐 그 포브스 400에 있는 기업들이 아 미국인들 못 살아도 돼. 노숙자 많아도 돼. 나는 아웃소싱 하고 싶은데 왜 아웃소싱 못 하게? 그걸로 우리 그 주식 투자자들 큰 재미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월가 중심의 경제가 맞다고 보세요? 메인 스트리트 중심의 경제가 맞다고 보십니까? 메인 스트리트라고 저는 봅니다. 증시보다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은 저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봐요. 자,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는 CNBC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국가 대상으로 한국 포함해서 관세 90일 유예 방침을 밝혔죠. 물론 10% 기본 관세는 다 적용이 되지만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뭘 원하냐면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과거에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관세만으로도 무역 흑자를 올렸어요. 미국이. 그런 세계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연 15만 달러 이하 벌어들이는 그런 중산층은 소득세를 내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래켓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며 반기는 거죠. 지금 고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지금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찬 배들이 이건 케빈 해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건데요.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찬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나쁜 행동을 멈추고 테이블에 앉도록 협상 테이블이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놓고 이제 그 협박하는 거예요, 중국을. 협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압박이죠, 압박. 예.
자, 일단은 시진핑이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 상대로 145% 관세를 적용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84% 맞불 관세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41% 포인트 더 올렸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면 트럼프가 또 올릴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려봤자 지금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미국 상대, 미국 아니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클 수 없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큰 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국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끊고 싶어하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그런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미국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미국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24년 기준인데 휴대폰이 640억 불, 컴퓨터 액세서리가 500억 불, 그다음 나머지 전자, 기타, 산업 장비 이게 460억 불. 그다음에 장난감, 게임, 스포팅 굿즈가 300억 불, 의류, 섬유 200억 불, 뭐 이런 순위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 미국이 2024년에 4,390억 불 수입했습니다. 4,390억 불. 그리고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예요. 중국 상대로 작년에만. 2023년만 해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그 적자 폭이 이제 160억 불이었습니다. 163억 불. 그런데 이 적자 폭도 작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2023년에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4,272억 불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중국 상대로 수출하는 거는 1,435억 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두가 1위입니다. 대두 128억 불치 샀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기 그리고 그 부품들 115억 불. 의약품이 이제 100억 불 정도 달하고요. 반도체 세마이컨덕터스가 99억 불. 거의 100억이고요. 예,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 보면은 뉴욕 포스트에 나오는데 중국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 금지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이대로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거는 반가운데요. 할리우드 산업 좀 타격 좀 받았으면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한데 저는 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다 급진 좌파 무조건 민주당 찍는 애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타가고 이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자, 이거 내용을 보면은 2020년 이후 실업 보험 청구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노즈입니다. 정부 효율부. 115세 이상 24.5만 명이 5,900만 달러 수당을 청구했다. 이 말이 됩니까? 1살에서 5살 사이 2만 8천 명이 2억 5,400만 달러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1살에서 5살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래서 5살에 은퇴했나 봐요. 생년월일이 15년 이상 지난 9,700명이 6,900만 달러 수당을 청구했다. 자, 그리고 털시 가버드가 드디어 부정선거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 관련해서 뭔가 증거물들이 탁탁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털시 가버드 국가정보국장은 DNI 국장이죠. 선거를 훔치기 위해 투표기를 조작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가장 큰 뉴스예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해커에게 취약하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악용에 취약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도 해킹이 가능한데 한국도 투표기가 당연히 해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월 12일 오후 2시 참사랑교회에서 원영석의 진실 정치 2차 팬미팅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는 10,000명당 1명 자폐증 환자인데 지금은 미국인이 31명에 1명 꼴로 자폐증 환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월쯤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부정부패 찾아냈는데요. 연방 정부 지출에서 2조 달러를 절감했다고 그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최소 1,500억 달러 세이브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백악관 내각 미팅이 있었어요. 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필 머그라 쇼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 곳곳에 이렇게 군사기지 인근에 이렇게 땅을 많이 사고 있어요. 정찰 활동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지금 많은 분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친중하시는 분들은 미국한테 돈을 막막 빨아들여서 그 돈으로 국방비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적국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미국 국방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국방력까지 미국을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국방력이 군사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지금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마약 문제, 노숙자 문제 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내 딥스테이트 분자들, 바이든 같은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오바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터시 가벌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 투표해야 된다고. 선거 무결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종이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임무를 더욱 앞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원영석의 진실 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가 알부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의 진실정치 기재하시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라 브라더릭이 오늘 저기 빌 클린턴한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원이라 브라더릭. 트럼프가 이렇게 암살당할 뻔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파헤칠 필요가 있다. 저는 딥스테이트 같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진정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